분신은 인간다운 노동자의 삶, 특히 이른바 그 시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. 그 시다라는 게 어떤 존재였고, 시다 직불제, 즉 견숙공 임금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.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다는 사람 취급 안 했죠. 여성이죠, 주로. 예, 주로 여성이죠. 이제 존재, 그러니까 우선 이름을 안 부르죠. 그러니까 거기 청계천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 미싱사 번호가 있어요. 1번, 2번, 3번, 4번 쭉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싱사가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몇 번 미싱사. 그 다음에 그 미싱사에 딸려 있는 게 이제 시다거든요. 그러면 몇 번 시다야 이렇게 부르죠. 그러니까 이름이 없죠. 나이는 다 이제 뭐 대개 국민학교 막 졸업해서 이제 들어온 여자애들. 그러니까 뭐 14, 15, 16, 이 나이들이죠. 시골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애들이 이제 많고.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또 이제 그 고용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. 그러니까 그 미싱사가 미싱을 하고 나면은 그 이제 그 다리미질도 하고 뭐 실밥도 뜯어주고 뭐 이렇게 가르고 뭐 이 다양한 일 거의 뭐 미싱사하고 이제 뭐 그런 일을 해야 미싱사가 이제 능률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다는 사용주한테 고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미싱사가 데리고 쓰는 애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미싱사가 이제 그 옷을 몇 장 만드는 거에 따라서 그 공임을 주게 되면은 뭐 한 장에 그 10,000원짜리면 10,000원짜리 10개 하면 뭐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10만 원에서 이제 시다 월급 미싱사가 알아서 띄워주는 거죠. 직불제가 아니죠. 간접으로 이렇게.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죠. 왜냐하면 직접 본인에게 주는 게 이제 그 임금 지급의 원칙인데 직접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것을 그 고용은 사장한테 돼 있는데 왜 그 미싱사한테 주게끔 돼 있냐. 그래서 이것을 시다 월급을 사장이 직접 주어라. 이렇게 해서 이제 직불제를 이제 따낸 거죠.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미싱사가 자기 공임에서 이렇게 띄어서 준 것이 이제 미싱사 월급을 인상한 결과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시다도 그 사용자한테 직접 고용이 된 것으로 되고, 이런 효과들을 낼 수가 있었죠. 그 시다 직불제라는 게 뭐 노조나 우리 저 민생 측이나 이소선 어머니나 이 측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금세된 건 아니죠, 물론. 금세된 건 아니죠. 그동안에 이제 여러 뭐 이게 했었지만은 특히 이게 가장 심한 게 잠바 만드는 거 공장이 굉장히 심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옷 종류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달랐어요. 숙녀복이라든지 뭐 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시다직불대가 된 데가 있었죠. 된 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잠바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주 고질적이었죠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가능한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 단축 투쟁을 성공적으로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노조 활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노동자들이 관심이 이제 부쩍 늘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이게 잠바 노동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한테 항의를 하러 왔어요. 왜냐면은 니네가 시간 단축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임금이 줄어든다.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공임으로 이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임이 줄어든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줄어들게 됐다. 그러면서 우리한테 항의를 하러 온 거죠. 잠바 미싱사들이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조직을 한 거죠. 여러분들 얘기는 잘 알았는데 시간이 단축돼 가지고 임금이 깎인 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. 그래야 이게 시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
여러분들 공임에서 뛰어가지고 시다 월급을 준 것을 이것을 사장이 그 임금을 주게끔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이 돼도 임금이 깎이지 않고 그리고 시다 임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직접 본인에게 준 효과가 난다.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그 잠바집 노동자들을 조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투쟁을 하게끔 조직을 한 거죠. 그 이듬해 1976년 4월 9일 최종인 지부장 이하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? 최종인 집행부 시절 일어났던 일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. 사실은 이게 노조를 봤을 때는 새로운 바람이죠. 뭐 이 집행부는 노조를 결성하고 이제 70년 당시에 그때 이제 뭐 이게 그 싸움을 그 투쟁을 잘해서 이제 노조 이제 조직은 결성을 했지만 그 위에 이제 뭐 유신이 생기고 이게 탄압이 집중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위축이 되고 체제 이제 수능적인 으로 이렇게 화돼 버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노조 간부 일부를 연합노조나 이제 한국노총에서 이제 파견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거를 관리를 한 거죠. 이제 그 정보부나 뭐 이런 데서. 그러니까 이제 이 집행부들은 이제 노조를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게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. 사실은 이제 사무 처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의존을 하게 된 거죠.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런 거죠. 행정적으로.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야 된다. 근데 투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위협적이죠.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그때 무시무시한 시대였으니까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. 근데 이제 그 추도식을 하고 시간 단축을 하는데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대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. 그 옛날의 그 세력들이 아니고. 그래서 이제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게 그 체면이 안 쓰는 거죠. 노조를 하려면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 일인데 이걸 집행부가 한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이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최종인 지부장이 이제 일괄 그 사퇴를 하게 된 거죠. 오늘도 시다판에 엎드려 깜빡 잠자는데 고향집 뒷산길 들고 가 이리로 이뻤나 잠 깨지 말았으면 엄마도 봐야 하는데 그러나 언니의 고통소리 엄마도 봐야 하는데 오늘도 시다판에 엎드려 깜빡 잠자는데 내가 꿈속에서 미심을 타고 있었네 잠 깨지 말았으면 엄마도 봐야 하는데 그러나 언니의 고통소리 엄마도 봐야 하는데 잠 깨지 말았으면